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좋을 때, 때론 답답할 때 차를 몰고 달리면 서울에서도 한두 시간 안에 시원한 바다를 만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국가라는 게 문득 참 축복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해양자원과 관련업 종사자들 또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기리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날인데요. 바다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간 동안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해안가와 바닷속 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에 쓰레기라니. 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산시의 경우 이번 행사에서 무려 얼마나 났을까요? 100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대체 폐타이어들이 왜 바닷속에서 줄줄이 나오는 거죠? 네, 물고기들이 오염된 바닷속에서 얼마나 숨이 막힐 지경일까요? 이 수거 작업을 벌인 잠수사들은 매년 행사를 하는데도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실제 매년 우리 바다에 해양 폐기물 14만 5천 톤이 새로 유입되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수거량은 당연히 여기에 못 미치고 있죠. 어떻게 우리 바다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네, 주말에 가서 쓰레기 좀 줍고 올까요? 바다로부터 많은 걸 받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을지, 오늘따라 유난히 바다가 보고 싶은 5월 3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프라이팬 같은 조리기구의 안전성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요, K푸드,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프랜차이즈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데 미국 비즈니스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바다의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세계 기념일인데요. 이 흡연 제품의 연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에 창립한 날입니다. 올해도 이 흡연 제품을 끊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지금쯤 성공하셨을까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연기가 유해물질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라이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건강매체 헬스조선은 어제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고기 볶아도 괜찮을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하면 중금속을 섭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우려에서 출발한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를 합니다. 철수 세미를 이용해서 프라이팬 코팅을 마모시키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관찰을 했는데요. 처음 코팅이 마모될 때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지만 우려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마모시킨 후에도 코팅 손상 정도와 관계없이 중금속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식약처가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식약처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요. 2019년 9월에 내놓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전에 내놓은 보도자료를 왜 이제서야 보도를 하는 건지는 그러게요. 모르겠지만 네. 식약처가 발표를 한 것은 맞습니다. 당시 식약처 보도자료는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새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서 본체가 보인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져서 본체가 보이면 새 걸로 교체해라. 이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게 과도한 코팅 손상으로 프라이팬 바닥에 본체가 드러날 경우 알루미늄과 니켈 이런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헬스조선 기사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납카드뮴, 비소 이런 중금속은 코팅 마모가 진행이 되더라도 거의 용출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팅 프라이팬 관련해선 중금속보다는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었는데요. 코팅 프라이팬은 알루미늄 재질의 불소 수지로 코팅제를 입혀서 만듭니다. 네. 이 코팅제를 이루는 성분이 과불화 화합물인데요. PFOA, PFOS 이런 이름들이 붙은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들어오면 오랜 기간 동안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이 된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됐고요. 네. 국제적으로도 금지 물질로 규정이 됐습니다. 2019년 이후에 국내에서는 이 물질의 제조, 사용, 수입, 유통이 금지됐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코팅 프라이팬 관련 조사는 없나요? 지난해 1월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코팅 프라이팬 주요 브랜드 13종에 대해서 코팅 내구성, 유해물질 안전성, 손잡이 품질, 기름 누설성 이런 것들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시험 결과는 코팅의 이런 유해물질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요. 과불화 화합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시험 결과와 더불어 가격까지 비교해 놓은 표가 소비자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판되는 코팅 프라이팬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코팅 프라이팬을 곱게 잘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코팅이 벗겨지거나 고열해서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불소 수지가 분해되면서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코팅 프라이팬은 음식물 없이 가열하지 말라고 강조하는데요. 프라이팬 색깔이 변할 정도로 코팅이 탔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조리하는 중화 요리식의 조리법이나 토치를 사용해서 음식을 굽는 방식의 요리는 굉장히 고열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네. 코팅 프라이팬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주물팬이나 스테인리스 팬 이런 코팅하지 않는 조리기구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코팅이 벗겨졌다면 일단 음식물이 잘 눌어붙고 그리고 미세한 흠집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미생물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철제 뒤집개 등 날카로운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리콘이나 나무 재질로 된 조리도구를 사용해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팅 프라이팬을 세척할 때도 금속 수세미나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는 그 초록색 강력 수세미 있거든요. 네, 알죠. 이걸 알죠. 사용하면 코팅이 손상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세미를 구입하실 때 제품 설명을 잘 보시고 흠집이 덜 나는 부드러운 재질인 노은 스크래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검증 대상인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고기 볶아도 될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온도가 중요한데요. 보통 집에서 불고기 전골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끓이는 요리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네. 근데 이 끓인 요리는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 봐야 100도 안팎이고, 근데 튀기는 요리 같은 경우는 기름의 끓는 점이 거의 한 20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튀김 요리는 더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고, 토치를 이용해서 굽게 되면 온도가 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높은 온도를 센 화력,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 조리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코팅제가 분해돼서 가스상으로 배출되는, 이래서 유해 물질이 나올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고기 요리에는 이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뭐 티타늄 코팅, 다이아몬드 네. 코팅, 뭐 이런 것들 다른 이름으로 시판되는 코팅 프라이팬이 있는데 이거는 그 뭐 해당 소재 티타늄이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소량 첨가했을 뿐이지 불소수지 코팅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조리도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라면 특히 이제 양은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은 냄비가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 이런 예. 내용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으로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산성 용액에 담가서 전기를 흘려주면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굳기, 경도와 내구성을 향상시켜주고 음식물이 쉽게 들러붙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피막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용출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식기에 음식을 조리할 때는 그 코팅 프라이팬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재질의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조리 후 식기를 세척할 때 금속 수세미 같은 날카로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써서 색상이 변하고 흠집이 많은 알루미늄 식기는 알루미늄이 쉽게 용출되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흠집에 껴서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알루미늄은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고 흡수된 알루미늄도 대부분 심장에서 걸러져서 체외로 배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구토, 설사,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루미늄 식기를 통해서 섭취되는 알루미늄의 양이 요 정도는 위해 우려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양은 냄비에서 나오는 알루미늄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치매를 유발시킨다. 예. 이거는 사실일까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해서 알루미늄 함량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질병의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섭취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면 그 결과로 알루미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인지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체내로 들어온 알루미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사 과정을 거쳐서 99.9%가 배출되고 0.1%만 흡수돼서 생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더 낮추기 위해서 달아 빠지고 색이 변하거나 찌그러진 이런 양은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과도하게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알루미늄도 싫고 과부라 화합물도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애초에 이런 건 없나요? 아무 걱정이 없는 재질 그런 거 없을까요? 예, 저도 좀 걱정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 프라이팬은 불소수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나 주물팬을 사용하면 유해물질 걱정을 좀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용법이 까다로워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같은 경우 통삼중 이런 거 있잖아요. 예열을 해야 되고 중불 내지는 약불에서 사용해야지 눌어붙지 않는데 이런 그 눌어붙기 때문에 눌어붙지 않는 코팅 프라이팬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냄비 종류는 뚝배기 같은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범랑 재질을 사용하면 유해 물질 걱정을 좀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팅 프라이팬도 양은 냄비도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방법을 따른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리기구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혹시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떡볶이집 가면 그 초록색 초록색 하얀색 얼룩얼룩한 그 접시에다 비닐봉지 씌워갖고 거기다가 떡볶이 줬잖아요. 그런 재질이 멜라민 수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국자, 식판, 밥그릇, 컵 거의 모든 주방 조리 기구를 만드는 재질인데요. 이 멜라민 수지는 잘 깨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민 수지가 고온에 직접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균열이 생기면서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용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포름알데히드가 발암 물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멜라민 수지로 만들어진 주방용품을 세척할 때는 솔 또는 연마분 뭐 이런 그 강력 이걸로 세척을 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서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수세미 이런 걸로 하면 그 흠집이 생기면서 이런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변색되거나 균열,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근거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닥면을 확인하시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전자레인지용 뭐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것만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여러 가지 조리기구의 위해성과 또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커 선정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K푸드의 인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냉동김밥을 사서 먹는다는데 뭐 동일하게 팔린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김치를 담가 먹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요. 우리나라 치킨을 줄 서서 사간다고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국내 프랜차이즈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서 성공과 실패의 사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덩달아 미국 이민과 또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현지에서 부동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님과 오늘 미국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오집스, 전 처음 들어요. 네. 부동산 플랫폼, 네. 그렇죠? 어떤 서비스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유학생분들도 많고 네. 또 미국 여행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랜차이즈가 미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양국의 온도차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낮춰줘서 미국에 이제 그 소프트 랜딩 편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 이러면 또 너무 가나? 공부를 하러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좀 공부를 하러 가는데 네.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예요. 가고 싶은 학교만 있고. 네. 그러면 네오집스를 가면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적인 측면은 이제 유학원에서 대부분 일을 해주실 거고요. 네. 그럼 미국에 어쨌든 오시면은 주거할 공간이 또 필요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범지대도 피해야 될 그 것이며,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렌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구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사업하시면서 요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 많이 만나신다고 들었어요. 요즘 특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분위기가 그 미국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많다고요. 미국이 그냥 단순히 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하면은 항상 미국을 떠올리는 게 미국만큼 이제 큰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그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결국은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게 모든 프랜차이저 분들의 또 꿈이 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위기도 요즘은 좀 그런가 봐요. 네. 네. 그 미국 이민 가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많이 오죠. 네. 우선은 그 유학생분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패턴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접점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친구분들한테 들을 수도 있고 자녀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아주 이제 또 쉽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금에 대한 뭐 이슈들도 있어서 아예 아니면은 또 교육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냥 가족들이 이제 이민을 오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자, 이게 요즘은 어쨌든 많이 들립니다. 이제 콘텐츠 특히 그리고 음식이 인기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 어때요? 실제 미국 시장을 딱 보고 계시면 어떤 분위기인가요? 좀 현장의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K 컨텐츠, K 푸드는 네. 이게 어느 하루 아침에 생긴 게 아닌데 최근 들어서 더욱 더 급부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의심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막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그 줄 서는 장면 이런 거 잠깐 나오고 이러면 솔직히 반신반의해요. 대도시 일부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속으로는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아닌가요? 진짜 인기 많나요? 대도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신 정말 이제 지방의 소도시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진짜군요, 이게. 네. 근데 냉동김밥 뉴스를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냉동김밥 일단 맛도 궁금하고요. 맛 보셨나요, 혹시? 많이 먹고 있죠. 아, 그래요?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러면 이 냉동김밥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사실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냉동김밥이 대박이 났대. 끝. 음. 근데 어떻게 진출한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김밥 하면은 자 빨리 먹자, 그럼요. 편하게 싸고 김밥이나 빨리. 먹자, 예. 이제 이런 이미지인데 그 김밥을 잘 보시면은 우선은 김으로 쌓여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쌀하고 예. 그리고 각종 야채들. 채소. 예.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한 헬시푸드인 거죠. 이거보다 뭐 더 채식 건강. 설마? 그렇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메뉴를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야채를 다양하죠.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제 변형이 가능하고 그렇죠. 이거보다 더 건강한 음식이 있을까? 참 김밥 굉장히 건강한 건강식이다. 음식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 또 한국의 김밥들 또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맛에 맞게끔 미국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 다양하게 먹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밥의 인기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나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진출하게 된 계기랄까요? 진출은 이전에도 진출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손길이 닿는 게 요즘 이제 해외에서도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화도 많이 보시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이게 점점 삶의 일부로 더욱더 이제 흡수가 되다 보니 손길이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한마디로 우리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음식까지 이제 그렇죠. 퍼지는 거군요. 원래 네네. 있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맛이요. 아까 드셔보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냉동이라면서요. 냉장이 아니고. 네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데워 먹는 거예요? 데워 먹죠. 네네. 당연하겠지만. 근데 그 맛이 납니까? 제대로? 왜냐하면 한국 김밥 맛을 아실 거 아니에요.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한국의 김밥 맛을 알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이제 먹으면 좋은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냉동 김밥이 그게 이제 스탠다드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데워서 먹는 게 이 맛이구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이제 기준이 그렇죠. 스탠다드가. 그렇죠. 근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먹을만해? 맛있어요? 네. 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외려 아마 한국에 네.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 그럴 거예요. 내가 그거 사서 먹어보고 싶다. 냉동김밥 맛이 어떤가. 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게 이거예요. 치킨이요. 치킨 자체가 원래 미국인들이 즐겨 먹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킨의 네. 본고장은 미국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우리 켄터키에 계셨던 할아버지가 원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치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켄터키의 그 할아버지 네. 먹어보면 굉장히 짜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좀 덜 짜게 된 거고 미국 본토에서는 굉장히 짭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에 현지화를 시킨 거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그 짠 게 그냥 치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의 치킨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맛을 보니 소스 베이스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짜기만 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요. 허니 갈릭.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비비큐 소스. 그리고 유용한 뭐 뿌링글 등등등 너무 먹어보니까 많죠. 이게 단지 드라마에서 맛있게 먹는데 한번 먹어볼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어보니까 맛이 입맛에 딱 맞고 너무 다양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맛으로 승부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게 되는 거죠. 진짜 맛있어서다. 네네. 치킨은. 그리고 심지어 한국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어떤 거죠? 방금 저희가 이제 치킨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뭐 P 브랜드, V 브랜드
가신 적이 이제 오래된 곳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즘 치킨 하면 저는 한두 군데밖에 안 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브랜드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이 미국에 진출했는데 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게 B로 시작하는지 K로 시작하는지 이게 아니라 한국에서 잘 나가는 거에 상관없다. K치킨, 그냥 K치킨.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의 현지화를 더 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브랜드보다는. 왜냐하면 미국 분들이 보셨을 때는 한국에서 어떤 브랜드가 1등이고 하긴. 2등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네. K치킨으로 가면은 맛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그 기류에 편승을 해가지고 오히려 인기가 더 많은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 카페들도 한국에 뭐 유명한 곳들이 있지만 뭐 H로 시작하는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진출했는데 미국 사람들의 손길이 딱 잡는 브랜드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야, 제가 만약에 그런 프랜차이즈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얘기 듣고 전 무조건 미국 갑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물론 저는 없지만 이제 그런 마음일 거다. 네네. 예. 아니 왜냐면 한국에서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졌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대박 나는 게 진짜 이건 거의 글로벌 대박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그렇군요. 아, 이게 혹시 또 네. 외식업계 말고요.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가요? 어떤가요? 다른 업종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무인으로 사진 찍는 곳, 무인 사진, 뭐 네. 스튜디오 요즘 많은 거,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찍는데, 찍는 예. 거. 그게 이제 한국에서 한번 쭉 올라왔다가 잠깐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잘 통해요. 게다가 갔었을 때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기 전에 뭐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준비돼 있는 모자를 쓴다든지.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한국에서 연예인분들이 드라마에서 입었던 옷들 혹은 콘서트장에서 입었는데 누가 봐도 눈에 띄었던 의상들 커스튜머를 비치를 해놓으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 분들 아니면은 이제 뭐 스페니시 분들 가가지고 그 옷을 입고 찍으면은 본인이 마치 그 연예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K 드라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아이돌 분들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입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야, 어디 말씀 듣다 보니까 근데 그 기본에는 다 K 콘텐츠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인기를 끄니까 다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교육. 교육이요? 네. 미국의 교육도 학교? 좋은데 네. 학원이라고 좀 학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제 프리스쿨. 그래서 통상 한 60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이제 프리스쿨. 그 이유는 이제 애프터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숙제를 좀 봐주거나 아니면 음악이나 스포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한국의 커리큘럼에 맞는 곳들이 미국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국 친구들이 견딜 수 있어요? 한국의 커리큘럼을? 근데 네. 그게 무조건 이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네. 또 악기도 달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끔 합니다. 네. 좀 변형을 해서. 변형을 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 디테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것까지 너무도 좋아하고 대부분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할 게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걸어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항상 차를 태워서 태워주죠.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학원 갈 때도 데려오고. 데려오는데 한국식으로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직접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끝나고 그리고 컴플렉스처럼 한 곳에서 수학, 과학, 예. 스포츠, 뮤직, 아트 이것을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굳이 라이딩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 한국에서 그것을 더욱더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 시키다 보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너무 웃긴 게 물론 저는 이제 아이가 없고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입장을 상상을 해보면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 유학을 보내는 이유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싫어서일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미국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니까 이거 사실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정말 한국처럼 무조건 잡아놓고 공부만 시키는 문화는 또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네. 그나마 다행이다. 아, 네. 어쨌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사업자들이 네. 이게 뭔가 뭐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듣든 안 듣든 미국 시장을 꿈꾸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맞습니다. 들으면 더 꿈꾸실 것 같은데 네.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좀 비즈니스가 오면 미국 시장에서 먹힐 것 같은지 좀 괜찮을 것 같나요? 제가 감히 뭐 모든 그 산업군을 다 알 수도 없고 이제 전망하기도 어렵지만, 근데 한국의 모든 것은 이제는 미국에 오더라도 정말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다 모든 성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네, 그 정도로 우수하고요. 그 정도로 한국의 콘텐츠, K푸드, 컬처 정말 다 우수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도 우수해서 뭐든지 보고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들 저는 와서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좋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반대로 좀 미국에서 반대로 좀 이거는 한국으로 오면 잘 될 것 같은데 한국 시장에서 먹힐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미국에 이제 서부에 오시는 분들은 아이 햄버거라는 것을 정말 선호를 하세요. 아이 햄버거요? 네, 예. 아이가 뭐예요? 브랜드명이라서 제가 그냥 아이로 표현했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를 자제시켜 주셨네요. 예, 예, 예. 너무도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미국에 오면은 무조건 그 버거부터 먹어야지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분들 얘기하니까 뭔지 알 것 같은데. 예.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왔을 때 물류 이슈 그 얘기 등등으로 들었어요. 인해서 신선 때문에 안 맞습니다.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진출을 좀 못하는. 근데 한국 분들은 너무 선호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또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지만. 그리고 뭐 W 뭐 핫도그. 핫도그? 네. 그리고 이제 디저트 카페 중에서도 다 먹는 거네. 예. 네, 예. 대부분 먹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의 컬처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 문화가 아직까지는 좀 맞춰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먹는 거는 조금만 이제 변형이 되더라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F&B 쪽으로는 한국에 들어와서 잘 될 것들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들. 네네. 하긴 생각해 보면요. 미국에서 들어왔던 브랜드들, 햄버거 브랜드, 우리나라에 네네.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것도 네네. 엄청난 열풍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네요. 근데 아무리 이제 인기를 끈 아이템이라도 네네. 시장이 다르고 투자 환경이 다른데 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도 경험을 당연히 하고 계시고 하셨고 네네.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혹시? 장점은 네. 시장이 너무도 크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인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하면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되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매장을 오픈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네. 소방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가스, 전기, 설비 등등의 시간이 한국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나 더 오래 걸려요? 얼마나라는 게 그 담당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도 신속하고 빠른데 정말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처럼 생각하시면은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근데요,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요. 그래도 거기도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을 있죠. 텐데 그렇게 마냥 그러니까 담당자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마냥 오래 걸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보다는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너무 네, 느리다. 네. 예. 혹시 규제나 세금 이런 건 어때요? 왠지 많이 낼 것 같다는 인상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니겠죠? 네. 세금이 단순히 이게 그냥 비즈니스만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낸다 적다라고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네. 세율 자체는 이게 뭐 거래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비즈니스가 세금이 높다, 적다 이걸 가지고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규제 측면에서는 뭐 한국도 굉장히 엄격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하세요. 하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페널티는 굉장히 셉니다. 세요. 네. 그래서 뭐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혹시나 뭐 안 좋지만 뭐 분식회계를 한다든지 하면은 정말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 페널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실 때는 그 점도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 투자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왠지 뭐 이제 임대비, 특히 사업장 임대비, 인건비, 네네. 예, 인건비 궁금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미국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요. 네. 어느 정도예요? 인건비? 최근에도 이제 시급이 최저 시급이 캘리포니아는 20불로 올랐어요. 최저 시급이 최저 20불. 시급이 20불, 최저가. 그 주마다 좀 다르긴 네, 그렇죠. 주마다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바다주, 뭐 네. 텍사스주 이런 지역은 이제 시급이 조금 더 낮고요. 당연히 뭐 뉴욕, 뉴저지 이쪽은 또 시급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급을 높이면서 당연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좋다라고 했는데 시급이 높아지면은 그 가격을 아이템에 반영을 시키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또 구조조정을 이제 해야 되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시급만 생각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아주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네, 한국에 비해서는 이제 인건비가 비싸고요. 네. 렌트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본인의 그 투자금 예산에 맞게끔 그래서 사이즈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할 거를 이제 뭐 40평대, 30평대로 이제 줄이면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렌트비는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급, 인건비는 이제 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인건비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미국은 그러니까 내가 사장일 때 직원한테 주는 돈이 별로 없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팁으로 맞습니다. 많이 벌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맞아요? 거의 팁 문화죠. 예, 예. 네, 근데 그 팁도 기존에는 이제 뭐 12%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본인이 이제 선택보다는 자 이만큼 내세요라고 할 정도로 기본이 이제 18%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그냥 가벼운 음식을 먹더라도 팁이 거의 뭐 20%가 이제 붙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불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장난이 아니군요. 야, 예.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인건비 많이 든다. 혹시 네. 외국인한테도요. 네. 그 처음에 사업할 때 네. 대출해 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학생들은 이제 학생 비자가 네.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E2 비자라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자를 갖게 되면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 예.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의 부동산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게는 65%까지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는 규제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야, 그래요. 네. 그 가게 임대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미국 부동산 가격 사업하기에 괜찮은가요? 지금 사업하기에는 네. 미국도 고민되는 게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소비가 침체되어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재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인기가 있는 게 K푸드.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야, 이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같은데. 전체적인 네. 시장은 안 좋은데 네. 한국 음식들 그거는 엄청 네. 잘 나가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거죠. 경기가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K푸드 쪽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잘 되네. 그러니까 더욱 더 돋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인건비 높다. 예. 맞습니다. 그 미국 경기는 그냥 전반적 체감이요. 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나쁜가요? 뭐. 체감은 예. 지금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체감적으로는. 네네. 하지만 워낙 K푸드가 이제 강하고 네. 인기가 있으니까 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전망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좋다고 하실라나? 이거 왜냐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또 이러니까. 어렵죠. 전망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준비만 하면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를 좀 네. 철저히. 준비 철저히. 뭐냐면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리 스터디를 많이 하고요. 실패 사례 또 현지화 시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님과 K푸드가 속속 진출하는 미국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궁금한 뉴스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담배였습니다. 7589님, 4484님. 금연하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예. 8233님, 6990님, 담배 끊기 시도하는데 사투 벌이고 있다고. 힘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이 아닐까. 예. 하지만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